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설을 앞두고 2주에 걸쳐서 KBS의 다양한 PD들의 직업 이야기를 들어보는 직업의 세계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직업의 세계 특집 첫 번째 이야기, 교양 다큐센터 제작 기획국에 계신 김연경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 PD의 체험 삶의 현장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양 다큐센터 제작 기획국에 근무하고 있는 김연경 PD라고 합니다. 네. 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올해로 10년 차거든요. 16년도에 입사를 해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네. 10년이면은 이제 뭐 중견급 PD? 라고 네, 볼 수도 그런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은 좀 많이 배울 게 있는. 네.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일단은 뭐 많이들 쉽게 좀 알고 계시는 시사교양 프로라고 하면 6시 내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양 프로, 이런 교양 프로그램부터 뭐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 올댓뮤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엔 좀 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6시 내 고향 올댓뮤직 다큐멘터리 너무 프로그램마다 색깔이 다른데요? 그러면 이동을 할 때마다 좀 적응을 다시 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사실 뭐 지금은 이제 교양 다큐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네. 예전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시사교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사랑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여서 네. 제작하는 프로마다 조금 뭐 제작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PD들마다 잘하는 게 좀 각자 있을 테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적응해 나가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네. 이제는 좀 익숙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6시 내 고향을 했을 때는 이제 네. 연차가 좀 어린 PD로 일을 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엔 이제 주로 요일마다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너를 담당하는 PD로 일을 했고 분량이 뭐 최소 7분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그런 VCR을 만드는 거라서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는 방식의 연출을 주로 하게 되고 네. 뭐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선배님들처럼 좀 연차가 쌓이면 뭐 MC랑 스튜디오가 이렇게 나오는 연출 그런 거를 이제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이럴 때 좋은 프로그램들 몰아서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좋은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원래 어릴 때는 아무래도 재미를 쫓아서 드라마, 예능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김 PD는 어릴 때부터 다큐멘터리 좋아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했던 분야는 원래는 드라마 PD였는데 네.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삶을 좀 소박하게 그려내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서 PD라는 꿈을 갖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언론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사교양 프로들도 좀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교 PD로 지원을 했었고 제가 입사 준비를 했던 당시가 이제 15년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콘텐츠의 장르나 이런 구분이 좀 사라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사교양 PD지만 드라마도 해볼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사교양 PD로 왔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드라마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는 픽션보다는 좀 논픽션에 대한 매력이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얼한 상황을 좀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거기에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다큐 제작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라는 게 실제 일어난 일을 재구성해서 영상으로 기록하는 특성을 띈 방송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 PD가 발견한 논픽션의 매력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쉽게 영화를 볼 때 생각을 좀 해보면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스토리랑 그다음에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 중에 좀 더 놀랍고 흥미를 느끼는 건 당연히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저는 논픽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그리고 실존하는 어떤 인물과 실제 벌어졌던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엔 지금의 이야기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 사회를 기록한 새로운 또 역사가 되는 거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상업성이 떨어져도 많은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몰랐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건과 인물 그리고 일상에 너무 지쳐서 지나쳤던 내 주위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이 다큐라는 장르 안에서 평범함이 꼭 특별함이 될 수 있는 것들, 좀 이런 것들이 좀 소중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매력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치 있게 해주는 게 다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요. 네, 어렸을 때 뭐 다큐를 많이 보진 않았다고 했지만 즐겨봤던 다큐 있어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사실 초등학교 때 KBS에서 나왔던 역사 스페셜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처음 제작했던 게 제가 3년 차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봤던 건 KBS 4부작 아마 많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르마라고 하는 네. 대장경 천년 특집으로 방송된 다큐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7년도에 방송된 KBS 대기획 4부작 순례라고 하는 다큐였거든요. 제가 이 두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잘 봤던 거는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제작을 했었어서 더 좀 관심 있게 봤던 건데 네. 이 다큐 모두 전부 다 삶에 대한 좀 고찰을 하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르마와 순례 이 두 작품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일단 다르마 4부작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장경이 만들어진 지 1000년이 되던 2011년에 해인사 대장경의 의미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 기획이었는데요. 다르마라는 건 이제 진리를 말하는데 일부의 그 제목이 붓다의 유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대장경에 새겨진 어떤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차분하게 보여줌으로써 삶에 대한 철학을 고민하게 만드는 다큐였고 네. 이렇게 들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이고 근데 그걸 그냥 뛰어넘어서 좀 끝까지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 1000년의 그 기록된 것들 가르침 속에서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이들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뭐 왜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에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그때 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다큐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대기획 순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서로 다른 4개의 스토리로 구성이 된 휴먼 다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주인공이 이제 1, 2, 3, 4부에 나뉘어서 한 명씩 그 순례라고 하는 인생 그런 걸 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인종과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순례라는 거에 비유해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을 하게 되고 기존의 다큐와는 조금 많이 다른 방식으로 좀 구성을 해 나갔던 네. 다큐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다큐는 좀 한편의 영화와 같다라는 느낌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재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같다는 게 뭐 화면이 좀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네, 뜻이에요. 맞아요. 좀 드라마타이즈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UHD 방송이었어서 고화질로 좀 나갔던 방송이기도 하고 색감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번 연휴에 이 두 작품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순례는 웨이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다르마는 좀 예전에 방송이 된 거라서 그 유튜브에 있어요?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접근하시기는 쉬울 것 같아요. 이선아님이 다르마 방송 내용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보신 분들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릴스처럼 좀 짧은 영상을 소비하는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사실 영상 자체가 호흡이 길고 러닝타임도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입문하고 싶은 어린 친구들에게 작품 몇 개 추천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다큐를 좀 편안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죠.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쉽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다큐를 추천드리자면 재작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던 경남 MBC의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랑 그다음에 2018년에 KBS 스페셜에서 방송된 기류의 뉴요커라는 다큐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어른 김장하는 이제 지역에서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좀 화제를 낳았던 다큐였어요. 내용은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사 김장하 어르신의 삶의 철학을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이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을 제작하는 그냥 PD로서 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조명해야 하는 유혹에 좀 많이 빠지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 다큐에선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를 지탱한다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분의 행적도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다큐를 한번 보시면 좀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다큐는 영화로 개봉이 될 만큼 좀 많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KBS 기류의 뉴요커. 뉴요커라고 하면 사실 화려함밖에 생각을 좀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런 화려한 뉴욕의 이면을 좀 담아내고 있는 내용인데 뉴요커들 사이를 거니는 한국계 미국인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들의 삶을 좀 차분하게 기록해내고 있어요. 얼핏 보면 단순한 휴먼 다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대 한국과 미국의 어떤 사회 불평등한 현실을 좀 차분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인상 깊게 보실 수 있는 거는 트렌디한 음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 연휴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경 PD는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다큐를 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일단 제가 최근에 제작한 다큐는 이제 지난 11월에 AI 산업에 관련한 미래기획 대전환이라는 다큐를 만들었었는데요. 네. 그 다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기획이 된 상태에서 제가 연출자로 참여를 했던 다큐였고요. 네. 그 이전에 제가 좀 제작을 했던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만들었던 해무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 다큐는 이제 납북 귀환 어부 조작 간첩 사건, 좀 용어가 어렵죠. 그러한 그 사건에 의해서 평생을 고통받아온 어부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다큐였는데 이 다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취재하고 그다음에 연출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렇게 했던 거여서 이게 좀 방식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기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기획이 된 거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직접 기획을 해서 연출한 걸 더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네. 뭐 뉴스나 기사 아니면 책이나 뭐 자료조사 같은 것들을 한 후에 직접 취재를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자나 전문가를 만나면서 섭외를 해보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촬영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영상으로 남기는 기록이다 보니까 50분 정도의 분량이 나올 수 있는지를 그때 판단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판단이 결정이 된다면 이거는 편성 시기를 결정을 하고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찍기 전에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한 3, 4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3, 4개월은 정말로 아이디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추진을 해서 만나러 다니고 하는 게 3, 4개월이고 만약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좀 오랜 시간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주로 저희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50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그 정도의 시간을 쏟는다. 네. 몰랐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데요. 이게 오랜 시간을 기록하는 게 다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저는 기록하는 것과 그다음에 객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출자마다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은 다르겠지만 저는 다큐의 핵심이 바로 시간의 기록 그리고 제작진의 시선이 담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기 위해 객관화를 지키려고 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촬영을 해 나가고 출연자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생각한 기획과 분명히 좀 다른 지점을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하고 근데 그 순간의 결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틀렸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그 생각을 걷어버리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빠르게 이제 틀고 그 출연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거기에 이제 정답이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바꿔서 좀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점점점 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PD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획 의도가 있고 그린 그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시청률도 생각을 할 네, 거고 근데 네. 그때 그거를 딱 접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획 의도라는 게 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기획 의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큐는 어쨌든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고 실제 하는 그 현장을 어쨌거나 담아내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이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살면서 뭐 이런 방송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 PD들은 하나씩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뭐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사회에 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다큐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무라는 방송에서도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제 출연자분들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검찰청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조작 간첩이 된 피해자 100명에 대해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다큐의 순기능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정말 사회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았을 때 좀 시사교양 PD로서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잊히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큐로 기록을 함으로써 사회가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면 좋은 언론인이자 좋은 그냥 사회 구성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사교양 PD를 이렇게 모시는 날이 많지가 않아서 또 직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PD가 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KBS에 입사하는 것. 네, 뭐. 일단 가장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냥 방송사 입사가 되겠죠. 그래서 네. 공채 준비를 하는 거. 근데 이제 저도 공채 준비를 했지만 사실 이 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합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꼭 그 길만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더 뭐 유튜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주 제작사들이 되게 잘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로에서도 독립 PD로서 다큐멘터리나 시사교양 프로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KBS 시사교양국의 김연경 PD와 직업 체험 삶의 현장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저희가 옆에 같은 시간대도 방송되고 있는 클래식 채널 전문 PD를 모시고 직접 보고 느낀 체험 삶의 현장 코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바일 쿠폰